speak예요. 그러면 say는요. say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의 경우 say를 씁니다. 따라서 say는 뒤에 오는 목적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말하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요. I say 혹은 I would say that 이하라고 저는 말하겠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 say도 바로 대절을 목적으로 취해서요. 그 목적어를 알리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목적어 없이요. to a manager,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만을 얘기를 할 경우에 쓰기에 적합한 동사는 아니겠죠. 자, 이번에 tell은 어떤 의미일까요? tell은요, 문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독특한 것이 tell 다음에 목적어로 사람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취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다라고 할 때 tell me, 나에게 뭐 something, 뭘 얘기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이거에 관련된 예문으로 들었던 것이 심은하 주연의 영화 Tell Me Something입니다. 심은하와 한석규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공포, 뭐 스릴러 이런 정도의 영화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Tell Me Something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심은하 영화요 하면 세대가 바뀐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무튼 Tell me, 나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말하다라고 해서 tell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 특이한 말하다라는 계열의 동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번에 inform 있네요. 자, inform이라는 동사는요. 알리다, 상기시키다 뭐 이런 의미죠. 무언가를 말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말을 해주는 inform이 다른 동사와 차이점은요. say나 speak와의 차이점은요. 역시나 사람을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법은 tell이나 inform이나 같아요. 그런데 단하나 차이는 inform은 누구누구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보통 of나 혹은 about을 써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준다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탭스 청해에서 inform을 볼 때는요. 주로 어떻게 쓰이죠? 어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어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inform을 쓰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은 of나 about 뒤에 온다라는 사실, 누구에게 알려주는가가 목적어의 위치에 들어간다는 사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더불어 하나 더 기억하시자라면 inform과 같은 의미인 알리다라는 동사 중에 n으로 시작하는 동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notify입니다. inform과 notify는요. 둘 다 용법이 똑같고요. 의미도 같게 쓰인다라는 점, 그래서 묶어서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inform이나 notify나 tell과 같이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서 누구누구에게라고 이야기하는 동사가 다른 건 없을까요? 하나 더 있죠? remind입니다. tell만 그런 게 아니라 inform만 그런 게 아니라 또 inform하고 같은 의미로 그렇죠? notify 있었죠? 자, notify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 더 추가해서 외우셔야 하는 것이 remind가 되겠습니다. remind라는 동사도요. 누구누구에게 무언가를 상기시키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예요. 역시나 of를 데리고 와서요. remind 누구에게 of 이하의 사실을 상기시켜주다, 알려주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 같이 묶어서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I heard you. 네가 뭘 했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twisted. your ankle. 발목을 삐었다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어예요. 발목을 삐다. 그래서 발목을 삐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 염좌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동사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sprain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어휘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단어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요. 선생님 그냥 한 번에 수업 끝내시고 다 외워오세요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sprain, 염좌하다. 삐다 혹은 명사로도 염좌, 뭐 삠이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sprain one's ankle이라고 하면 발목을 삐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청해에는 이 표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ankle을 어떻게 twist 했다라 그러니까 that's right, 맞아. 그리고 it really. 자, 지금 나았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쳤다라는 얘기만 있죠. 그러면 정말 너무 아프다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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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프다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담고 있는 게 사진이니까 4번 hurts이죠. 정확하게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답을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겁니다. hurt는 자동사로 쓰여서요. 어떤 경우에 무언가 주어 자체가 아프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때 이시 말하는 것이 바로 ankle이 되겠고요. ankle이 hurt. 다리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가 아파요. My tummy
hur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hurt는 타동사로서 누구를 상처 입히다 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동사 쓰임만 있는 것은